5월 26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바빠서 주말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31일까지는 어떻게든 다 끝내게 될 거고 아마 6월부터는 좀 시간이 널널해질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처럼 정신없진 않을 거라 영상을 최대한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직 코스피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위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 저항선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쪽 아래 추세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바로 빠지는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도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추세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선 근처에서 매수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지금은 살짝 물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본절 근처라 계속 가져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직 21선이 깨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반도체 종목이 가면서 같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홀딩하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형성한 박스권에서 횡보를 더 지속하게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 시도가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평선과 이격 차이를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급락이 나올 확률은 낮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쪽 아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면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려했던 쌍봉을 만드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쪽 갭 하단에 1차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급락이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겠고 천천히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자연스럽게 메꿔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물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맞기는 하겠으나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다가 천천히 이렇게 우하향을 하면서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다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예상대로 1차 지지선은 깨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이쪽 2차 지지선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전선은 6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재매수를 할 생각은 없고요. 추세를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 2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 지지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준 이후에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추세선까지는 무난하게 찍을 듯 하네요.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화요일에 개장을 하고 이쪽 추세선 터치를 할 때쯤 1차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크게 상승하면서 추세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라면 좀 더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돌파를 해주고 이쪽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계속 홀딩을 해보는 거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익절을 하고 나오는 매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항상 코스피 증시를 이끄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저번 셀트리온을 다뤘던 영상에서 이쪽 224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살짝 물렸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는 수익 구간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중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좀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이쪽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상승장 초입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화요일에 같이 상승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승장 초입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2020년처럼 쭉쭉 상승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의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나스닥을 항상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급락을 다시 잘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급락하지 않고 천천히 횡보를 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와줘야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224일선을 터치를 하면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24일선이 충분히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대충 13% 정도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금 눌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많이 내려가면 121선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224일선을 바로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224일선을 지지를 받는 그림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결국 평당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네요. 아직까지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224일선과 121선을 살짝 깨는 무빙을 보여줬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4일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락 채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하락 때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 물량도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21선을 터치를 하고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길었던 횡보 기간 동안 단단한 지지 매물대를 형성하고 상승이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이제 한번 조만간 위로 쏴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차트만 보면 최악이긴 합니다. 마치 상패 종목들의 차트처럼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직 5일선 돌파도 못해주고 계속 5일선 저항에 맞고 흐르고 있는 상태라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는 제넨바이오가 가장 크게 물린 상태고 걱정도 좀 되는 종목인데요. 제가 매매를 한 지 10년이 더 넘었는데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는 상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큰 리스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속상하더라도 손절을 해야겠죠.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